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백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감할 아이의 이름은요. 이름이 봄이고요. 사후교감입니다. 봄이의 보호자께서는 봄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번에 이제 49제인가 상을 차려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친구들과 함께 와서 많이 먹고 좀 쉬었다 갔으면 어떤 것이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알려줘, 이런 요청의 말이었거든요. 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요, 멋진 자연경관이 펼쳐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에는 되게 사물이 되게 잘 보이는데요. 저쪽 멀리 있는 쪽은 뭐랄까, 이렇게 볼록 렌즈로 본 것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모여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경관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가까운 데는 뚜렷이 잘 보였습니다. 형태도 잘 보였고요. 멋진 나무들하고 호수, 그리고 적절히 이루어진 돌, 그리고 물도 많이 흐르고, 그냥 딱 봐도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었어요. 너무 넓어서 저 끝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 렌즈로 보일 정도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경관이 다 보이고요. 이렇게 구역별로 사계절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여자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이?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여자가 어땠냐면요, 한 20대 초반? 이거 정말 이뻤어요. 정말 이뻤고 뭔가를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냥 알몸인데요. 뭔가 실루엣이긴 한데 그냥 알몸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엷은 천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보지 못한 뭔가를 입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알몸이었어요. 그런 20대 여자애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봄이가 맞나요? 라고 저도 모르게 그냥 존댓말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오세요 라고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쟁반을 저에게 이렇게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쟁반 안에는 세 개의 이렇게 보석 같은 게 돌인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제가 집중을 못하고요. 이 여자한테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봄이가 맞나요? 봄인가요? 라고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네, 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얇은 미소와 그리고 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와, 정말이군요. 라고 제가 이제 놀래서 얘기를 하니까요. 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도 이번이 두 번째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짧은 그 일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훅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단순하게 추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고 싶었답니다. 엄마의 사랑에 난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사람인 몸으로 받고 싶다고
저는 이미지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다시 전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벌써부터 저의 이성이 이 간섭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내지는 이런 것을 전하면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올지 몰라. 뭐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감을 나눌 때.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교감 자체가 중간에 끊어지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저만의 소신이 있거든요. 에커라는 이런 메신저는 전달자로서는 첫째 제가 느낀 거는 판단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전달받은 것을 전달할 것, 또 이상하게 보이거나 앞뒤가 안 맞아도 나의 생각에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틀려도 된다는 자신감에 그렇게 전할 것. 이게 제가 공부한 저의 그 메신저로서의 저 개인적인 다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미가 한 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으로 그 엄마의 사랑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요, 저의 이성이 빡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를 느낀 거거든요. 그 생각, 이성이 저의 교감 상태를 거의 굉장히 파고 들어올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에 진심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서 여기 이 공간은 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보이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보미의 엄마가 얼마나 보미를 아꼈는지 상상조차 가늠이 안 가요. 물론 대부분의 견주께서는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떤 기타 여러 동물들을 키우질 않아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마음을 느껴보려 해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 보미의 엄마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을까 정말 제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면서 계속 그 여자를 봤거든요. 검고 머리가 곱고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고요. 그냥 너무 이뻐요. 전형적인 진짜 연예인을 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알몸에 가까웠거든요. 그냥 제가 봐도 그냥 알몸에 가까웠는데요. 이렇게 보는 내내 시각적으로 어떤 아무런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을 더구나 20대 여자를 알몸을 본다면 뭔가 생각이 여러 가지 막 그럴 텐데 오히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저 자신도 사실은 좀 신기했어요. 그때만큼은.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전해준 거를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요. 엄마가 이곳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라고 엄마의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시 둘러봤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좋은 공기, 그리고 굉장히 넓은 공간, 너무 넓은 공간, 그리고 잘 어우러진
자연과 돌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부족한 거 없이요. 너무 평화로워요. 라고 합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이래야 천국이지. 이런 장소가 천국이지. 라는 생각이 그때 저도 들었어요. 엄마가 이번에 상철에 넣고 기다린다고 봄이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여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막 웃어요. 그리고는 이미 또 눈물도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 그 교감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주세요. 라는 이미지였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것도 저는 가슴이 좀 아팠던 게 뭐냐면요. 이제껏 엄마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었을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주어보지 않은 걸 주라고 하니까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엄마는요. 아마 세상에서 좋은 제품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봄이에게 다 주었을 텐데 저의 느낌은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봄이에게 주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고기라든가 어떤 알레르기 때문에 피해야 됐던 그런 것이 음식이 있다면 그런 걸 주면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다시 만날 때까지 둘이 서로 힘내자고 하시거든. 그리고 많이 사랑했고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할게 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우리 다시 꼭 만날 거야. 엄마가 꼭 알아볼게 라고 하셨어. 라고 제가 이렇게 엄마 요청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 듣고요. 계속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울고 있을 땐요 사실 뭐 할 게 없거든요. 제가 그냥 옆에 있는 것뿐이 없어요. 내가 엄마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살짝 한 컷이 딱 들어왔는데요. 봄이를 이렇게 안아서 울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해요. 봄이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찾으러 자기도 여행을 바로 시작할 거랍니다.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꼭 다시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에게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으면 어떨까 늘 궁금하기도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언제고 엄마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만날 것 같다 하는 느낌입니다. 이번 생이 아니라도 언젠가는요. 저는 이런 뒤에 어떤 환생에 대한 그 뒤에 어떤 복잡한 그런 카르마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제가 중간에도 설명했다시피 받은 감정, 느낌, 모든 정보는 제가 일단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받은 느낌을 전해드린 겁니다. 이번 생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엄마와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만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제사상 같은 거, 뭐 나중에 제가 이런 좀 교감이 약간 좀 한가해지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실종 교감을 할 때요, 아이가 죽었는지 살아난지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요,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는지 또는 배고픔을 안 느끼는지,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죽은 아이는요, 배고픈 걸 몰라요. 근데 배가 고프다라는 것이 정보를 받으면, 아, 이 아이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추적하는데 용이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죽은 아이가 아무것도 안 먹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음식에 대한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마 보미의 엄마가 무언가를 차려주면요, 보미는 그 마음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 보미도 그런 음식을 보고 기뻐해요. 네.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 여러가지 소소한 것들이지만 소소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되게 궁금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런 교감이 조금 한가해질 때 하나하나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